여기 희생자 유가족과 함께 진상규명에 힘을 보태고 나선 한 명의 변호사가 있습니다. 진실규명에 참여 바랍니다. 이에 대한 목격자나 목격자 직접 관여되는 이야기를 증언자가 되어주십시오. 애국하시는 뜻으로 이곳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3년 전 서울대병원 학살 사건을 접한 뒤 피해자와 유족을 찾아 나선 김태훈 변호사입니다. 피해자 유족 명의로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에 진상규명도 요청했습니다. 진실규명 신청서인데 진실규명을 하고 또 명예를 회복해야 되겠다. 그때 억울하게 죽으신 분들이, 돌아가신 분들이 난 이렇게 진상을 좀 규명해서 나의 명예를 좀 회복해달라.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명예회복을 하기 위해서 신청 취지를 썼고요. 그래서 이제 내용을 이렇게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28일 날 6월 28일이면 아까 말씀하셨던 집단 학살이 일어난 그날입니다. 그날에 대량 집단 학살이 자연히 그날입니다. 72주년이기 때문에 이걸 이제 제출을 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많은 이들이 힘을 합친 결과였을까? 지난 4월 진실화해위는 서울대병원 사건을 집단 학살로 규정하고 진상규명에 착수했습니다. 대한민국 땅에서, 우리 한반도에서 6.25 전쟁 중에 일어난 집단 학살, 민간인 집단 학살의 첫 번째 사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서 증인도 찾기가 힘들었고 당사자를 찾는 건 힘들어서 가해자는 있는데 피해자가 없는 사건이 되고 말았죠. 20년 전, 30년 전에만 이 서울대병원 사건이 밝혀졌더라면 훨씬 더 많은 거를 찾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왜 우리 정부는 그동안 진상규명에 보다 적극적이지 않았던 걸까? 취재진의 서면 질의에 국방부는 해당 사건에 대해 알지 못했으며 최근 언론을 통해 인지했다고 답해왔습니다. 서울 한복판에서 일어난 이 국군 부상병에 대한 집단 학살인데 왜 이 부분에 대해서 국방부가 좀 최소한의 연구, 조사를 안 하셨던 건지. 아무래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추측입니다만 그 관련 자료들이 다 소실되어서 굉장히 진화위도 진실규명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희 쪽에도 아마 비슷한 사유이지 않을까 추측은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그날의 참상을 기록하며 국가기관이 해야 할 일을 대신해왔던 이들도 있습니다. 한국 영화의 거장이라 불리는 임권택 감독. 1973년 그가 만든 영화 증언에선 각종 사료를 수집해 서울대병원 학살 사건을 고증해냈고, 윤희성 감독 역시 영화와 다큐를 통해 서울대병원 학살 사건을 알리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 종로구 서울대병원 그 밑에 연지동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서 살았어요. 근데 그 동네 분들이 6.25 때 여기서 엄청 사람이 죽었고 그걸 확인을 했더니 이런 일이 이제 알게 된 거죠. 지금 부상당한 우리 애들 어디서 치료하고 있나? 각 야전에서 치료하겠습니다. 서울에 들어올 때 병원들 확보하라 안 했나? 그거 이 편의대가 확보에 실패했습니다. 아주 그냥 우리 애들 야전. 그동안 6.25는 잊혀진 전쟁이었기 때문에 이런 참상들이 묻혀진 게 많고 또 왜곡된 것이 많아요. 인류사에 있어서 전쟁은 최악이거든요. 전쟁보다 더한 비극은 없는데 서울대병원 같은 학살 사건, 그래서 이거는 알려야 되고. 서울 한복판에서 벌어진 끔찍한 전쟁 범죄. 이제는 국가가 나설 차례입니다. 평화를 정착해서 안정을 찾는 중요한 게 4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첫째가 진실 발견,
둘째가 처벌, 세 번째가 보상, 네 번째가 제도 개선. 이제 이런 것이 돼야 안정된 사회가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뭐 서울대 그 학살 사건의 진실을 발견하고 정의를 세워야 그 피해자들이 그 뭐고 그 응어리가 풀고 안정이 되고 제대로 그 평화가 정착되는 거 아니냐. 과거사를 정리하는 것은 우리 위원회의 일이지만 이런 것들을 알아야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교훈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건에 대해서 제대로 평가를 하고 국가가 나서서 여러 가지 조치들을 해야 되죠. 국가는 제가 볼 때 우리 위원회보다는 훨씬 많은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역과 남대문 사이의 거리다. 죽었으면 시체는 어디 있는지 방황했던 가족들. 서울역과 남대문 사이의 거리다. 죽었으면 시체는 어디 있는지 방황했던 가족들. 영문도 모른 채 숨져 수십 년간 땅속에 묻혀있는 다른 유해는 없을까? 그게 저희가 제보를 받는 게 유해를 완전히 보셨을 때 그때 저희가 제보를 받는 거라고. 유해를 보신 건 아니잖아요. 네, 보시면 저희한테 제보를 주시면 저희가 그때는 확인을 하는데 유해를 보시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 인력을 이렇게 투입을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날의 진상을 간절히도 규명하고 싶었던 이들은 하나둘 세상을 떠났습니다. 서울대병원 학살 사건의 진실 규명에 앞장섰던 최롱 씨. 학살이 있던 6월 28일 날 2, 3일 동안 병원에서 계속 부탁해서 나오시지 못하고 계시다가 30일 날 집에 이제 파김치가 되어 돌아오셨는데 애들까지 죽였답니다. 우선 병원에 있는 환자를 가축 도살하듯이 그냥 골라서 다 사살해가지고 바로 이 자리에다가 그냥 쓰레기처럼 다 버렸답니다. 서울대병원 학살 사건 당시 간호보조원으로 일하며 사건을 목격한 고 유월래 씨 조카로 2022년 진실화해위에 진상규명을 신청했지만 진실화해위가 규명 작업에 착수했다는 소식을 듣지 못한 채 지난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그 결정을 참 들으셨다면, 아셨다면 얼마나 참 보람을 느끼시고 기뻐하셨을까. 분단 국가이자 휴전 국가인 대한민국. 이 땅의 비극이 또다시 재발하지 않게 하기 위해 우리에게 남겨진 책무가 있습니다. 희생된 이들의 억울함이 없도록 그들의 마지막을 기억하고 기록하는 일. 영문도 모른 채 무참하게 목숨을 잃은 이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리가 아닐까요?